이어서 나성중학교 강지수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수업과 학급 경영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강지수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저는 나성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덕교사 강지수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도덕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제가 오늘 학급 경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도덕 교과와 학급 운영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가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공통적으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학급 운영을 더 중점으로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학급 운영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어떤 경험과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그렇지만 어쩌면 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실패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용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제가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행동을 제가 너무 바꾸려고 또 처벌적인 측면을 또 고려하면서 하려다 보면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교화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학생들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려고 하니 이건 어쩌면 방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제가 균형의 추를 맞추어야 할까 신규 때는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만난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었고, 이 교화와 방임 사이에 뭔가가 있다면 이게 바로 교육이란 개념일 것이고, 또 그 교육에서 여기서 중점적인 거는 민주시민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구는 저희 교과연구에서 진행을 하면서 간략히 민주시민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과 간략히 정리를 해본 내용인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인 책임을 학생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공공선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도덕적 추론 능력과 그다음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이 같이 합쳐져야 이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학급을 꾸려 나갈 때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며 똑같은 책임감을 지닌다는 의식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고민이나 학급 운영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을 때 이걸 용기를 좀 내서 오픈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야 이 민주시민교육이 그때부터 학급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이건 저의 학급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했던 사례인데요. 실제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네, 먼저 학급에서 제가 지금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방역 방송이 잠시 나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입학식 때부터 서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동그랗게 원을 모아놓고 토킹 스틱을 하면서 친구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으로 학급에 있는지 등을 나누는 걸 조금 캐주얼하게 하면서 서클을 학생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초반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저희 두 번째는 학교 차원에서 한 건데, 경위서, 진술서, 반성문이라는 용어를 회복적 반성문으로 바꾸어서 회복적 질문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회복적 질문의 예시는 상황이 어떻게 나아지기를 바라나, 그 다음 이 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혹은 도와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방법은 등인데,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공공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학생들이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걸 중점적으로 한 회복적 질문을 활용하였습니다. 1일 단위 마니또 학급 사과리 칭찬 릴레이 등은 제가 개인적으로 학급에서 꾸린 건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교실에서 학생 자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많고 또 교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이 방식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모델은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른 논쟁 수업 이 흐름도를 학급의 회의 상황에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급 서클을 되게 자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서클에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한 가지 안건이나 논제는 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논제들로 학생들이 쟁점을 찾고 그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내고 서로의 입장을 맞춰보면서 논쟁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서클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킹 스틱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발언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또 제일 사실 초점을 두고 학생들에게 안내한 부분은 경청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발언할 때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민주시민교육에서 아예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능력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보이스텔스바흐에서 제가 약간 변형을 한 건데요. 최종 입장을 정하는 즉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학급 전체 구성원이 있는 서클에서 이걸 바로 도출해내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또 너무 다수에 의해서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를 공론장 안에서의 위계, 자의적 지배의 문제라고 명명을 해보았는데 즉 사실 학급 구성원이 모두 다 똑같은 정도의 어떤 책임감이나 아니면 발언의 무게를 누렸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교실에 있다 보면 어떤 친구는 좀 입김이 센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음에도 충분히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론장 안에서 학생들 간의 이 위계가 벌어지는 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저희 그 연구회 구성원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상위 공동체를 선정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걸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서클로 이야기를 만들고 대략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그 방안들 중에 최종 방안을 이제 정하는 것을 상위 공동체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6인에서 8인으로 구성된 상위 공동체인데 이걸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꾸려도 되고 교사가 지정해 주어도 되지만 사실 이 공론장 안에서의 위계를 최소화한다라는 어떤 이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교사가 평소에 생활하던 중에 이제 학생들의 친한 무리들이 보이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 한 명 이렇게 골고루 친구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골고루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클에서 나온 의견을 간추려서 최종 입장을 내고 구성원 간 의견을 내서 이 의견 차이를 추린 후에 그 다음에 최종 합의점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대표자가 회의 후에 교사와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해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임의로 생략했다가 되게 힘들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실천 의지 다지기 부분은 도덕과에서는 수업과 연계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5번, 6번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급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서클 활동을 하면서 요즘 학급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친구들이 학급에서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게 듣기 조금 싫고 다 같이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쟁점 찾기, 입장 드러내기, 논쟁하기 부분에서는 이건 제가 주도적으로 이런 질문 카드를 친구들한테 주고 그걸 뽑아서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욕을 하는 걸 줄여야 하나, 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인가, 욕설이 피해를 끼치는 일인가 등등
학생들이 이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한 다음 그다음 최종 입장을 정해서 상위 공동 제6인에서 8인이 회의가 끝난 후에 방과 후에 카톡방을 이용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최종 방안이 서클에서 정한 금지어를 몇 회 이상 발언한 경우 선생님의 정한 벌칙을 받도록 하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대표자 회의를 거친 최종 방안을 제가 들었을 때 학급 구성원 간 어쩌면 갈등 발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자율성을 줘서 대표자 구성원들이 이렇게 만든 결론을 제가 뭔가 패스 이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혹시 학생들이 역시 우리의 말은 들어도 의견을 내도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까봐 되게 망설이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실제로 실행을 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학생들 간의 상호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갈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겪어서 학생들 간에 결국 이렇게 갈등을 중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겪으면서 제일 많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사실 학생의 자율성과 그 책임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니 선생님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이걸 할 때 자율성을 지나치게 존중한 나머지 개입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경우였는데 민주시민교육이란 것이 사실 어떤 교사가 그래도 정한 틀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발언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면서 어떤 성공적인 궤도로 갔을 때 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참여를 했을 때 그런 효과나 성취감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지 교사가 아예 가이드라인을 애매하게 줘버리거나 피드백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안 좋게 감으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논쟁 흐름도에서 최종 흐름도 상위 공동체가 의견을 냈다면 교사가 이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과정을 꼭 거쳐서 더 좋은 방안을 학급이 함께 찾아서 다 학급 전체가 성공적인 궤도로 갈 수 있게 하여야 그게 오히려 참여를 했을 때 우리 모두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공적인 경험을 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던 사례에서도 이것을 상위 공동체에서 정한 걸 제가 바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런 감시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 교사가 정한 벌칙을 학생들이 받는다는 것은 교육 측면보다는 어떤 교화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공동 목표와 좀 어긋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학생들과 함께 상호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끝까지 잘 흘러갔다면 상위 공동체 혹은 학급 대표자가 선정한 이 방안을 제가 교사가 피드백을 줘서 이런 식으로 독서를 많이 사용한 학생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어원을 조사한다던가 비속어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학급에 게시한다던가 심리적 반응 같은 걸 조사해서 학급에 게시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진행하면 사실 도덕과의 경우는 수업과의 연계도 쉬울 뿐더러 교화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도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측면이 훨씬 나았겠다 하는 피드백을 저희 연구회에서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을 요약하자면요. 학급에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제가 제일 망설였던 부분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어떤 책임감, 실제로 본인들의 발언 내용이 학급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성공적인 경험,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개입을 하는 게 제가 개입을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했었는데요. 어제 존 듀이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진정하게 자유를 느끼려면 그건 교사가 정해준 길 안에서 자유를 느껴야 학생들은 그걸 진짜 자유로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직 경험이 충분하게 쌓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이렇게 방종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오히려 부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구절을 봤어요.
그게 제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 고민과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학급에서 또 민주 시민 교육을 실천을 하실 때 교사가 개입하거나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사가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정확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더 성공적인 경험을 쌓고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결과를 도출되는 그런 뭔가 짜릿함,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고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이것입니다. 마지막은 도덕과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수업을 하실 때 저는 토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서가 지금 현대 요즘 사회에 맞는 토론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던지고 있고 가치관계 확장법에 따라서 이게 구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도덕 교과서의 단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고 계시는 도덕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주제를 있는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하셔서 학생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토론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알고 있고 이미 내부적으로 완성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잠깐 공유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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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을 온전하게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너무나 진지하면서도 또 생동감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 뿌듯함을 제가 막 느껴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이제 시간입니다. 예, 함께 고민 말씀 나누겠습니다. 침묵 어색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쪽에 소리요. 네. 다름이 아니라 설명 주실 때 카톡에서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회의해라라고 했었을 때 진행할 때 좀 겪었던 어려움이나 약간 좀 사적으로 다른 대화 내용으로 빠지지는 않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카카오톡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고 이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 같이 남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차선으로 나온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상위 공동체라고 학생들이 뽑힌 순간 어느 정도 책임감을 좀 누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6인에서 8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사까지 하면 단톡방엔 총 뭐 7명에서 8명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소수다 보니까 사실 꾸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발언, 우리가 정한 걸 교실에서 학생들의 최종 심의만 통과하면 우리가 한 게 학급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책임감이 조금 부여되어서 우려하던 상황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위 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디에서 유래되는 어떤 개념일까요? 사실 어떤 명확한 어떤 이론가의 이런 이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 그 연구에 계신 선생님께서 논문으로 쓰셨던 내용인데 제가 이런 고민을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본인이 쓰셨던 논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그렇게 실천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공론장 얘기하고 공동체 얘기할 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개념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저도 얼핏
그 상위 공동체 뭐 이런 개념을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 없이 넘어갔었는데 문득 이 단어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그 나중에 보면 그 승복의 원리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대화와 토론 뭐 그쵸 양보와 타협 다수결 또 소수견 존중 그리고 승복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나왔던 개념인 것 같아서 예. 한번 그 나중에 혹시 그 논문 쓰셨던 분 있으면 그거 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그 논문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같이 말씀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학급 경영에 있어서 민주시민 교육이 실제로 수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위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네, 학급에서 그 임원들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네, 네.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충돌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반장, 부반장이 있는데 상위 공동체를 뽑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고민을 똑같이 했었는데요. 상위 공동체 안에 반장, 부반장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또 포함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게 유연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상위 공동체의 목적 자체가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대신 다수가 접근했을 때 너무 방향성을 잃거나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교실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끼리의 의견, 그 교실에 있는 여러 무리들끼리의 의견 중에 조금 목소리가 큰 친구들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과의 뭔가 의결에서의 발언의 차이 그런 것은 네,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 강진수 선생님이 이제 올해 이제 4년차 교사로서 이제 담임을 이제 4년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규 교사 1년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4년차까지를 옆에서 지금 쭉 지켜보고 선생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날마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민주시민 교육 하기 전,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하고 올해 이제 4년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은 내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던 점이 있고 이런 점은 지금 이제 11월 말인데 조금 아쉬워서 이런 부분은 약간 이렇게 보완을 해서 5년 차인 내년에는 이렇게 잘 꾸려갔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강진수 선생님이 오늘 수업 나눔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학년부장님도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연구부장님 들어왔다 나가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김재준 부장님도 들어와서 미리 얘기를 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민주시민교육 교실에서 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 신규 때는 그러니까 초기 때 민주시민교육을 접하기 전에는 제가 학급을 꾸려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담임으로서의 학급 운영에는 교사가 제일 커다란 책임감을 가진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 다음 우리의 뭔가 의사 전달권은 또 의견 전달권은 학교 행사 때, 축제 때만 있다. 학교 운영이나 뭐 그 다음에 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학생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교실에서 같이 이야기 논쟁거리가 벌어지면 학생들이 먼저 이거는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나요? 하는 그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학급 운영에 대해서 모두가 좀 평등하다는 인식, 선생님도 선생님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해서 이 학급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청소 상태 같은 좀 세밀한 것들로부터 좀 변화함이 느꼈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실이 우리 공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간 이렇게 느꼈을 때와,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지내는 우리 같은 학급의 우리 공동체가 뭐 같이 공부하는 곳 이렇게 느꼈을 때랑, 예전 그냥 쓰레기를 바닥에 툭 버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 또 본인들끼리도 너 지금 우리 같이 사는 집에 이럴 수 있어?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내년에 좀 더 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 교사의 개입에 있어서 굉장히 망설였거나 좀 어려워했던 측면이 많고, 자율성을 어디까지 부과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무게 중심을 못 잡아서 좀 우왕좌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내년에 간다면 올해보다는 제가 스스로 이럴 때는 교사가 개입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교사가 개입을 하는 것이 절대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제 생각이 주관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혼란도 사실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더 깔끔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욱 교장 선생님, 너무 뿌듯하시죠? 네, 아니 원래 강주 예. 선생님이 우리 그 어진중학교 에이스 중 에이스이고요. 그 옆에 있는 홍석은 선생님도 에이스 중 에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성중학교 함께 왔고요.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부터 와갖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장 선생님 쭉 같이 참여하는 것도 봤고, 또 흐뭇해 하시는 것도 봤고, 사실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은주 박사님이 제 옆에 살짝 오시더니, 나성중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 지원단부터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꼭 그 말씀 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그 말씀 강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교장 선생님부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려고, 강지 선생님 응원하려고 들어오셨나 봐요. 부담 없이 응원하시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학교, 이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참 기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나성중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날 무렵이 되는데 이 따뜻함이 처음에 살짝 우리 첫 시작이어서 긴장했는데 따뜻함이어서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계속 또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첫날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중등교육과 김성민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해서 오늘 첫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네, 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얼마 전에 그 진로 특강 관련해서 우리 진로 특강 해주신 박사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많은 박사님들이 대부분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세종의 학생들 수준이 너무 높다. 중학교 1학년인데도 질문하는 수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1교시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 4번째 정도 수업을 빼고도 제가 다 이렇게 짬짬이 참가를 해봤는데, 우리 마지막에 지금 우리 강지수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내용은 다른 선생님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욕심이 나는 그런 강의였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노력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수준 높다라는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 있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연구 좀 하라고 맨날 연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맨날 학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역시 세종에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정말 애쓰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또 금요일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 웬만하면은 제가 다 한 번씩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발표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학교 가서
이런 거 하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선생님, 우리 강지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앞에 쭉쭉 발표했던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있으셨고요. 이런 기회들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의 우리 선생님들 축제로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 인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